2025년 12월 9일 오후 10시 3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혜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FOMC 때문인지 글로벌 시장이 눈치 보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는 크게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핑퐁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나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코멘트를 할 건 없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중요한 애들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다 뺄게요, 일단. 자, K조선 이식한다. 90배 커지는 인도, 관련주, 조선주들. 말 그대로 인도 쪽 조선 강국을 키우겠다는 정부 전략이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디 정부에서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군함이나 상선 LNG선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직접 못 만듭니다, 인도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미국도 혼자서 못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이 국내 조선이 얼만큼 강력한 그런 기술력을 보유했는지 여기 이제 여실히 나타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인도 쪽까지의 수주까지 흐름이 이어간다면 조선은 지금부터 의미도를 크게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도를 조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종목들만 몇 개 공유할게요. 조선은 되게 많은데 이 조선도 사실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테마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조선 업계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누가 있느냐?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근데 하나오션은 지금은 살짝 관심도가 적긴 하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엔진은 가볍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션과 엔진 그리고 CP 시스템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까지 그리고 NK 그다음에 마스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에 섰던 중소기업들 있죠. HC중공업과 세진중공업. 제가 말했지만 다시 같이 올라옵니다. 다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성중공업 계열부터 시작해서 가장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함축적인 것들을 모든 걸 갖춘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명 엠텍도 가벼우면서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좋기는 한데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마린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가벼운 애들을 고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엔진이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HA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오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체 투톱 30조 영업이익 신기록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합상 영업이익이 30조 신기록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반도체 호황은 시작도 안 했어요. 26년부터 시작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27년까지 추가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HBM4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삼성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들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AI의 흐름들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완판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즉슨 실적은 어느 정도는 꽉 잡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실적은 나오기 때문에 사이클이 계속 돌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금씩 약세를 보이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목표 그 위상까지도 가려고 하는 목적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올랐다가 막 훅 빠지고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확실히 시장에 돈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소부장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여기서 같이 할게요. 지금 같이 할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ADR 상장 관련 공시까지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ADR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에서 추가 상장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추가 본주들, 그러니까 본주 자사주들을 옮기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 추가로 발행해서 오픈을 할 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 거랑 지금 연결이 좀 될 건데 만약에 이게 과거부터 이제 커뮤니티랑 저번부터 계속 ADR 얘기가 나왔었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만약에 이 ADR이 자사주를 그냥 옮기는 식으로 미국 외국인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의미도가 매우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추가 상장을 조금 더 많이 발행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저런 해소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삼성전자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반도체들도 전반적으로 올라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죽지를 않고 있어요. 조정은 조금은 나왔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장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괜찮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 TPU 얘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들도 조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방금 얘기했지만 내일 공시가 좀 중요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뱃살은 그대로 남성 복부 지방이 더 위험하다. DND, G2G 등등등. 여성보다 남성이 비만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남성 허리둘레 90cm면은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에는 비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D&D 파마텍 무중 이온으로 지금 애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섹터군들이 비만 애들도 사실은 그 단기 급등을 줬다가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테마군들이 죽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개인들의 물량들이 조금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매개체들은 사실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조정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테마군들이 죽었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JP모건 조금 이따가 할 얘기가 있겠지만은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흐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도 내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인벤티지 랩이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올릭스라든지 그죠? 일동제약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의 느낌, 그러니까 먹는 약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비만에서도 살짝 다른 섹터군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동제약은. 그래서 얘도 조금 관심을 조금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애들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다른 섹터군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약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백악관 국가로봇 전략회의, 현대오토에버 등등등. 백악관에서 국가로봇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이 AI 반도체 전기차 다음에 국가 전략으로 올라왔다는 신호.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현대차 로봇은 중요도가 높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그쵸?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현대 오토에버는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값어치가 아직도 낮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30만 원을 오늘 이제 찍었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알려준다라는 느낌보다는 현대차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고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펌핑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전히 낮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도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클로봇. 계속해서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대 오토에버나 클로봇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있죠. 사면이라든지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그냥 현대차 자체로서도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는 슈어소프트나 그죠? DIC 지금 얘네들은 조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면 현대 오토에버나
클로버 쪽에 주목도를 조금 더 줄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흐름상 이 내용들은 아주 의미도가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JP모건 컨퍼런스 2026 벌써부터 준비한다. 모건은 K바이오한테 아주 중요한 글로벌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VC나 기관 투자자, 바이오테크 모두 모이기 때문에 의미성을 본다면 아주 의미도가 있겠고요. 24년, 25년도에 임상 진입에 대한 내용들을 오픈을 했고 이게 26년으로 넘어오면서 바이오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나 흐름상 아다리가 맞을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애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온 애들도 있어요. 의료 AI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인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오름도 괜찮고요. 그죠? 토모큐브, 뭐 프로티나, 뭐 이뮤논시아는 살짝 조정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GI이노, 뭐 보로노이, 그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다음 달 IR이 내용이 나오면서 또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ABL 바이오도 경고 딱지가 풀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계속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들이 매우 괜찮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바이오들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LCC 대호황 삼성전기 필리핀 증설. 저는 MLCC도 의미도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PCB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좀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유리기판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MLCC 순수 MLCC까지 해서 플러스 PCB까지 본다고 한다면 저는 볼만한 애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기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그죠?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애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요 세 가지 종목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태성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흐름들을 얘네 4명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의 준비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코스닥을 구성하는 메인 테마군들이 있죠. 로봇하고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인데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대장 자리를 과연 누가 쫓겠냐느냐. 그게 매우 관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뉴스들을 갖다 붙인 것 뿐이지 실제로 에코프로 자체에서 뭔가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도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알테오젠이 넘어가면서 대장격을 누가 깨찰 것이냐 이거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에코프로나 그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따라가면서 에코프로 그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그죠? 뭐 강원 에너지 같은 이제 리튬 애들도 같이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까지 그냥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차전지를 과거에 그러니까 23년도에 정말 광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유튜버에서도 그렇고 뭐 그냥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그냥 2차 전지가 그냥 찬양 글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진 다 한 번씩은 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심각한 수준으로 빠졌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게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도 생성이 되죠. 리튬 값은 하락을 하죠.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의 흐름들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살짝만 봤을 때는 충분히 위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살짝에.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적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금액대 이제 10만 원대까지도 다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도를 조금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고민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K뷰티 체질 변화 속도 낸다. APR, LNC 등등등. K뷰티도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K뷰티가 해외에서는 역대급 호황이긴 하지만은 한국에서의 로드샵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즉 오프라인 매장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로드샵에서 글로벌 온라인 D2C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맞는 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전처럼 무슨 오프라인 가가지고 줄 서서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유커들이나 한국 화장품들의 오프라인을 이용을 하지 사실상 이제 온라인 매출들이 거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는 APR하고 그죠? LNC 바이오하고 그나마 삐아라든지 이제 요런 애들이 있는데 사실 LNC나 APR 정도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만 보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페스카로 신규 상장합니다. 차량용 보안 기업이고 자율주행이나 전장화 시대에서 해킹 방지에 인증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돋보이죠. 그러니까 신규주들이 의미도가 있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그죠?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따상까지 갔다가 좀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제 비슷한 흐름이죠. 오늘 뭐 상장한 것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상장할 기업들이 아직 좀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12월 달만 하더라도 뭐 스펙이나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량들. 근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페스카르 신규 상장주의 그냥 의미도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